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리TV의 한우입니다. 자, 우리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4%의 급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4% 어마어마한 폭락이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만약에 코스닥 지수 또는 코스피 지수가 4% 빠진다라고 하면 거의 80포인트, 100포인트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뭐 미국만큼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버텨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전방위적인 그런 변수가 증시에 산재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은 호재라는 것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악재죠. 호재라고 한다라면은 딱 하나, 예, 낙폭 과대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호재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가 이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 요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뭐 딱 몇 가지 키워드 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전저점을 이탈을 하고 이제 보통 시세가 다시 시작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전저점 이탈했는데 전저점 이탈하고 나서 바로 들려 올려 준다라면은 다행소리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바로 들어 올리긴 쉽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밀렸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충격이 좀 예상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나타나고 났을 때는 이제 또 반등이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로 그런 이제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입니다. 미국 폭락이라는 부분도 볼 텐데요. 폭락의 이유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봐서 금리 인상이다라는 이유로만 봤다라면은 오히려 어, FOMC 회의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역금융 장세로 가는 그런 과정인데 보통 역금융 장세로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은 나빠지질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공급망이 붕괴된 부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이번에 적자로 인해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무려 16년 만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기술주 라인인데 성장주라 볼 수 있겠죠. 성장주는 금리 인상 시기에 취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유동성 축소 시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악재에도 외풍에도 이렇게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북이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급락했습니다. 뭐 리비안도 폭락을 했고 뭐 쿠팡도 폭락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 좀 든실했었던 이런 아마존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아마존 같은 경우도 리비안에 또 투자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짝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상거래 관련주들에는 아무래도 부담되는 그런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6.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음식이라던가 뭐 생필품, 음식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제외한 그런 이제 지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요거는 이제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메타가 이번에 시간에서 급등을 했어요. 18% 정도. 그만큼 이제 메타가 이제 사용자가 15억 5천만 명으로 다시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급격한 그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많이 올라 있으면 작은 악재에도 폭락이 나오는 것이고, 많이 폭락했으면 호재에 민감해지면서 작은 호재에도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넷플릭스가 또 엄청나게 급락했었죠. 근데 넷플릭스가 이번에 또 계정 공유에 대한 금지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넷플릭스도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일단 미국 폭락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충격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조금 그래도 한 번 정도의 하락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다. 또는 장중에 밀렸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실적이 좀 발표가 되는데요. 실적 발표가 이제 되는 부분들이 2일날 NXP, 온세미컨덕터, 익스피디아 굵직하게 예상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하고 그리고 미드 코로나 쪽이 좀 많아요. 그리고 에너지 쪽이 있습니다. 3일 날은 화이자, 그리고 AMD 반도체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힐튼, 미드 코로나 쪽입니다. 그리고 4일 날은 CVS라든가 부킹골디스, 역시 미드 코로나 관련 종목이죠. 그 다음에 우버, 모더나, 용 브랜즈. 자, 이런 것들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일 날은 그 에너지 관련 종목진, 로얄 더치스라든가 코노코 필립스, 또 이런 기업들이 예상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 쪽은 그래도 좀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쪽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실적이 조금 호전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주에 그래도 조금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시 항공 증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 보시게 되면 약간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요. 조정을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지지라인을 좀 형성해 주면서 반격해 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류 할증료 대폭 인상이라든가 유가 상승, 뭐 그리고 환율 급등, 모든 게 악재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좀 조정을 좀 받아줬기 때문에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 국내에서 최근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행주들도 그렇고 요 실적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 등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MCA가 이제 이번 주 바로 시작이다. 5월 시작과 함께 3일에서 4일 날 이제 결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빅스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빅스텝이라는 것은 이제 하겠지만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를 올리는 것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빅스텝 0.5% 정도 인상으로 일단 예측을 했던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6월달 경우에는 0.75까지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중요한 것은 대차 대조표 축소가 시작될 텐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를 받아들이면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보다는 옆으로 기어버릴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은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기업들, 뭐 에너지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쪽도 또 소비 쪽도 어느 정도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안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5% 정도 인상으로 간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시장이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주가에 오히려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1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 마이너스 1.4인가요? 기록했습니다. 이게 속보치입니다. 속보치인데요. 뭐 최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속보치는 2년 만에
다시 적자로, 감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실업률 하나만 보고 무조건적으로 초강도, 즉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5% 정도의 인상을 일단 시작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의 해소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존의 실적이 안 좋아졌던 것도 공급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월요일 날 뭐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 불확실성이 좀 단기적으로 해소돼야 될 수 있는 기대감이 남아 있는데 월요일 날 갖다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잔인한 5월이 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그동안의 미국 증시의 격언 보게 되면 보통 5월 달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도 그랬었고. 왜 그러냐면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가 강세장, 그리고 5월부터 약간 좀 약세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4월 달에 폭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초에 약간 약세를 보였다가 오히려 전약 후강의 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좀 판단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번에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요. PMI 지수가 47.4,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41점 몇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안 좋게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을 공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쇄는 좀 더 장기화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하나, 근데 이거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상하이가 1개월 이상 지금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상하이 내에서는 감염자가 있지만 상하이 옆에는 코로나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봉쇄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확산되지는 않았다라고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상하이 봉쇄가 좀 풀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증가하게 되면 봉쇄를 풀면 또 증가를 하겠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로 한번 가보게 되면요. 이번 무역 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이 576억 9천만 달러, 대략 1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입액은요, 603억 5천만 달러로 18.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는 26억 6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해서 2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러시아 쪽을 보시게 되면요, 몰도바 학전 위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몰도바의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인구가 대략 한 400만 정도 되는 국가인데, 몰도바도 역시 지금 친서방 정권이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에서 반군 지역이 있습니다. 반군 지역. 이 반군 지역에 친러가 역시 일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트란스니트리아,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쪽 최근에 정체불명의 폭발이 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탓을 자꾸 몰게끔 만드는 그런 거짓 깃발 작전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하고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러시아가 제국주의를 꿈꾼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정 가능성이 좀 계속 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불확실성 남아 있고요. 그리고 5월 9일 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요 시기에 총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가입을 한다라고 시도를 했을 때 러시아의 상황에 과연 핀란드와 스웨덴을 칠 수 있겠느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까지 확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핵 위협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이제 일본보다 원래는 일본 먼저 갔다가 한국으로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뭐 이재용 부회장의 뭐 사면설도 사면 그 가능성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 M&A 전문 그런 가드를 지금 대거 영입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이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고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진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반등 이제 삼성전자는 바닥의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많이 밀려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들의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반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외국인이 들어오려 그러면 환율이 중요하죠. 지금 환율이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00원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환율 끌어내릴 만한 이슈가 별로 없죠. 뭐 계속 유동성은 축소될 것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그 부채 문제도 계속해서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FOMC 회의 이후에 좀 단기적으로 환율에 좀 변곡점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 조금은 뭐 이제 여기서 바로는 못 가겠죠. 왜냐하면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요. 20에서 각도가 가파르면요. 여기서 20에서는 돌파를 하고 상당 기간 왔다 갔다 버텨내면서 21선의 하락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이제는 바닥을 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외바닥으로 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뭐 68,000원, 69,000원까지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밀리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그 화장품주들 한번 좀 우리가 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화장품주들 쭉 올려드렸는데요. 급등이 많이 나왔죠. 자, 금요일 날 화장품주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가다 다 밀려버렸죠. 자, 그런 게 바로 뭡니까? 재료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의 노출은 단기 매도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고 재료의 노출에 매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금요일날 단기적인 매도가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이제 실제로 벗는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화장품들의 실적이 회복되느냐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고점을 치고 한참 동안 더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못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이 금요일날 폭등했는데요. 예상보다 빠르게 실내 마스크 해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 정권은
업적 하나를 만들고 싶을 것이고 새 정부는 내가 들어가고 나서 해제할 거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의 어쨌든 뭐 힘은 기존 정권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코로나 전선이 계속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여행도 증가할 것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부분들은 약간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결론을 보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시장이 조금 더 좀 주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목요일부터는 약간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조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달은 바이든이 반도체 쪽을 좀 추진을 하면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좀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폭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매수한것보다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마리TV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